네, 안녕하십니까.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백외준입니다. 네, 백예준 팀장님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벌써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한여름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예, 겨울에 촬영했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네요. 겨울은 아니에요. 너무 같다. 네, 봄자락이었는데 예. 네, 한여름이 된 것 같고 또 날씨가 너무 또 가물어가지고 예, 농어촌 지역도 좀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샤워도 자제하고 5분 동안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샤워를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샤워를 안 한다. 샤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네. 저희 문화 옥상에도 이제 잔디랑 이제 네. 그 나무들을 키우고 있는데 예. 물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예. 타들어가 가지고 예. 야, 진짜 그럼 지금 서울이 이 정도인데 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진짜 예. 우리 국민들이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나 채소류 가격이 엄청 뛰었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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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날씨가 더워도 또 저희는 또 할 건 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북학개론이 이제 작년에 또 쭉 시작을 해서 성북동을 중심으로 가서 이제 정릉동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 정릉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태조 이성계와 신동하고 강씨, 정릉의 원래 주인인 신동하고 강씨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신동하고 강씨 정릉을 위한 원찰이었던 흥천사 이야기, 그다음에 흥천사의 변천 과정과 오늘날까지의 모습들, 그다음에 송가정 이야기들, 예. 그다음에 정릉동 관련된 이야기들 했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조금 인물에 초점을 해서 네. 정릉에는 또 수많은 또 유명 인사들이 예. 역사적인 인물들, 뭐 독립운동가, 문학인들, 미술인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릉이 서울에 이제 변두리에 있는 주택지라 보니까 네, 좀 그러니까, 가까이 좀 예. 또 마이크를 그러니까 내려간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에 굉장히 집중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 정릉에 많은 예술인들 그리고 문화인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릉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보면은 저희가 가끔 이제 개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개표하러 가 보면 정릉 쪽에 투표한 그 선거인단 예. 주민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동도 뭐 1동, 2동, 3동, 4동 예. 있어서 많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또 고장이 정릉이고 지금 약 9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많죠. 들었습니다. 9만 명이면 중소도시 그렇죠. 시 예. 정도까지 예, 될 수 예. 있는 인구인데 작은 시죠. 예. 네, 맞습니다. 또 산수도 수려하고 또 음.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분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근대 시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근현대 네. 과정의 이제 인물들을 얘기를 할 텐데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종교적인 네. 차원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 관련해 가지고 성서조선을 또 집필하셨고 또 함석헌 신부님과도 교류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 쇄신운동 이런 네, 것도 그렇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 정릉동에 있던 송가정에서 집을 또 짓고 사셨던 분 누구시죠? 네.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예. 네, 김교신 선생님이시죠. 예. 잘 또 일반인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김교신 예,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생소하신 지금 분들이 뒤에 많으실 텐데요. 예. 계신 분이죠. 네. 네, 어떤 그러니까, 분인가요, 김교신 선생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이렇게 지향했던 그런 교육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래 직업은 교육자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지리박물과 선생님. 양정고등학교 하면은 이 시기에 좀 유명한 인사 있지 않나요, 체육인? 그렇죠. 예. 유명한 분. 송기정
그렇죠. 선생님이 계시죠. 아, 예. 또 그 그러니까 일장기를 또 네. 뛰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예, 고개를 예. 숙이고. 예, 1936년 송기정 선생님이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우승을 하셨는데 네네. 그때 이제 송기정의 스승님이 이제 바로 이 김교신 네. 선생님이었죠. 예.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체육인 또 마라토너 단순한 송기정 선수로 알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또 어르신들이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 이게 단순히 일장기만 가슴에 안고 달리기를 해서 메달을 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네.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송기정 선생님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달리기만 잘해서 네. 이렇게 우승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우리 민족 정신이 투철해 있고 그런 민족 정신을 이렇게 심어준 그분은 이제 스승이신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마라톤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 정신력이 네. 뒷받침되지 않았겠죠. 예. 네. 그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데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는 그 글을 예.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성서조선은 건가요? 성서조선. 이제 잡지예요. 그러니까 네네. 1927년에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김교실 선생님이 이제 신앙은 일본에서 이제 크게 영향받은 바가 많습니다. 일본의 이제 우치무라 간조라는 그 성각자라고 할 수 있죠, 교육자. 예, 그분의 이제 무교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한국에서도 무교회주의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성서를 조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제 기독교를 서양 기독교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 조선의 현실에 맞는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자. 아 그런 그러면은 그 당시 운동이셨죠. 상황은 예. 시국 상황은 네.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일제강점기 속에서 아 이제 성서를 바탕으로 그 원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네. 일본 제국주의에 오염되었던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이나 편향된 교리를 또 벗어나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네. 주체적으로 신학을 재수립하자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되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주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풀어주는 염원을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그런 카타르시스 위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면은 김교실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 조선 독립을 위한 밑받침이 되는 사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조선 독립과 기독교는 이렇게 따로 떨어질 생각할 게 아니다. 네. 예,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네. 범종교적으로도 함석헌 예. 신부님이랑도 또 교류를 하고 예. 또 종교 쇄신 운동을 네. 벌였던 거군요. 함석헌 선생님과는 이제 그 도쿄에서 같이 공부한 동문 수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절친이셨고 그럼 예. 성서조선 그 잡지 발행에 동인으로서 그렇죠. 참여를 예. 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동인으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동인이 한 6명 정도 돼서 같이 하다가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금난이나 또 이제 일본 일제 그런 핍박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거의 김교실 선생 혼자서 예, 혼자 남으셔가지고. 예, 자택에서 이제 발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김교신 선생님 이제 사진이 보이는데 네. 아까 그 성서조선 동인 예, 예. 했던 인물들을 좀 그럼 볼 수 볼까요? 있을까요? 예, 예. 네, 6명. 예, 아, 요 이렇게 사진이군요. 이제 도쿄에서 네. 동경 사범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조선인들 학생들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러면 예. 뒷줄 왼쪽부터 양인성, 네. 그다음에 함석헌, 예, 아, 오른쪽 함석헌 하단이 쌤이시군요. 예, 굉장히 이렇게 기상이 있어 보이죠. 그다음에 예. 앞줄 왼쪽부터는 예. 유석동, 예. 정상훈, 김교신, 예. 송두용. 예. 그래서 아, 김교신 이렇게. 선생을 보면은 키가 굉장히 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아니 사진에서도 뭐 예. 네, 그렇게 체격도 보이시네요. 좋으시고 이렇게 체력도 좋으시고 그러셨던 네.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이 김교신 선생님께서 네. 예전에 이제 공덕리에서 예, 살았다고 하셨는데 왜 이제 정릉동으로 네. 이사를 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덕리에 사신 이유는 이제 학교 이제 직장인 이제 양정고보가 만리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리동 고개. 만리동 고개 예, 예, 예. 서울역 뒤에 지금 네네네. 또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좀 더 자연을 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이사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 서울 주변을 수소문해 보다가 정릉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예,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도심 속에서 시끌벅적하고 네. 일제강점기 속에서 되게 혼란의 시대 속에서 네. 또 어머니 늙으신 어머님을 또 봉양하기 위해서 그 효자네요. 또 맑은 물이 그렇죠. 흐르고 산수가 또 수려한 정릉동으로 이사를 네. 오게 그러니까 되신 거네요. 특히 이제 정릉천에 이제 물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물맞이하러 이제 여자들이 많이 갔었다 그래요. 물맞이. 예. 이제 되게 물을 맞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아픈 데도 낫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예. 속된 말로 샤워, 예, 뭐 샤워 이런 것처럼 물맞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군요. 물맞이. 예. 워낙 예. 물이 좋기 때문에 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직장인 양정고등고등교 네. 교원 생활을 멀리 떨어지면 또 아예 할 수도 없고 예. 또 성서조선 간행 잡지 발간도 네.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어머님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선택을 한 것이 예. 정릉동이 되겠군요. 예. 근데 이게 평수가 엄청나게 큰 그렇죠. 땅을 또 매입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150평 정도 이제 매입을 1,500평이라는 것 같은데. 1,500평인가요? 네네. 예. 1,500평을 매입을 해서 저희는 직접, 뭐 예. 24평 뭐 이런 것도 예, 지금하고 나름대로 큰 평수인데 당시 그 정릉, 당시에는 예, 정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도시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뭐 그 건축사나 이런 게 설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예, 직접 다 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한옥과 양옥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된 그런 형태인데 예. 그러게요. 좀 근대식 예. 건물 같으면서도 또 예.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또 예. 본다면서 야 저런 게 그대로 남았으면 예. 좋을 텐데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부인을 위해서는 네. 그 당시에 없었던 입식 부엌을 야 만드셔서 이게 여자들의 로망이었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맨날 그 어머니한테도 가마솥에 예, 맨날 맞죠. 허리 구부리고 예. 장작불 떼고 이러는데 네. 입식 그러니까 그런 무교회주의 사상이 이제 생활을 바꾸어 나가자 그런 데까지 미쳤다고 보시면 아, 되죠. 새로운 단순히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종교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신앙이 그걸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 연계하고 또 개량하고 개선하는데 그렇죠. 안 좋은 관습은 이제 타파하고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가자 그런 생각까지 네. 이렇게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1,500평의 대지에 손수 집을 짓고 돌도 모으고 나무도 캐가지고 집을 짓고 근데 대가족이 또 살았다고 대가족이죠. 하는데 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머님이 이제 계시고 또 이제 부인이 계시고 육녀 이남의 예, 그런 자식을 또 자녀분을 이렇게 낳아 기르셨습니다. 예. 예, 그럼 뒤에 또 예.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늘 또 사진을 또 우리 백예준 팀장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키 그 뒤에 서 계시는 분이 예, 김교신 키가 크시네요. 그렇죠. 키가 그 굉장히 크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부인 되시고 부인이시고 가운데 계신 분이 어머님. 예. 그 옆에 어머니 옆에는 누군지 모르. 이제 다 따님이죠. 예, 어. 따님들. 예. 그렇군요. 예. 야, 또 사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 집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은 보존이 돼 있나요? 지금 가봤는데요. 전혀 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성북구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정릉리 이제 당시 주소로는 정릉리 378번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릉시장 지나서 이제 개천 지나서 이제 그쪽 동네 예. 송가정 쪽. 주변 예, 송가정 쪽이 쪽에 있는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이게 예를 들면 뭐 또 기독교 다니시는 네. 우리 또 구민들도 계실 거고 네. 또 독립운동도 또 나름도 하셨고 종교 개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새신운동도 그렇죠. 하셨고 예. 생활 속에 실천을 하셨고 또 유명한 송기정 네. 선수의 또 스승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분이 정릉동에 살았다고 하니까 네. 또 뿌듯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분이 이제 김교신 선생님 말고 또 이제 한용운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성북동에 만해 한용운 그렇죠.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은 불교를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불교유신론 예, 해가지고. 김교신 또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를 혁신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성북구는 그런 혁신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네. 땅이 아닌가 그런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네. 녹화를 하고 있는 곳이 네. 아리랑곡에 있는 아리랑 시내센터 예. 안에 있는 네.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성서 조선의 일부분에 이제 상현이라는 네. 그런 글을 보면 재밌는 또 문장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읽어드릴게요. 음. 경성부 도남정으로부터 숭인면 정릉리로 넘어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고개가 있다. 속칭 아리랑 고개라고 부른다. 그 당시에도 아리랑 고개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이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름 없는 고개에 붙이는 흔한 보통 명사일 뿐이지 어떠한 유래가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세상 풍속을 싫어하며 아리랑이라는 단어조차 귀에 거슬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이 고개를 을에 정릉고개라고 불러왔다. 이 고개는 정릉리의 관문이요. 이 고개를 넘으면 정릉이 소재한 까닭이다. 이분은 아리랑 고개라고 그 풍문에 들리는 이 고개를 네.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했고 네. 정릉을 가기 위한 또 관문의 고개로서 기존에 불려졌던 정릉고개라고 네.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를 피력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제 글을 보면은 아리랑 고개라는 게 그러니까 여느 이름 없는 고개면 이제 아리랑 고개라는 그쵸.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보통 명사. 보통 그랬잖아요. 산 보면 아 저건 남산. 네. 남쪽은 다 그렇죠. 남산이에요. 예. 전국에 동산. 남산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붙인 고개 이름이 아리랑 고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옥녀봉도 해보게 됩니다. 많더라고요. 저도 삼선동 예, 예. 주민인데 예, 예. 옥녀봉이 삼선동 낙산자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 예. 가는 곳마다 옥녀봉, 옥녀봉, 옥녀봉. 그렇죠. 남산, 남산, 남산. 예. 그런 그렇군요. 것처럼 그런 아리랑 것처럼 고개도 아리랑이라고 또 같은데, 예.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개 이름을 바꿔 부르자 그렇게 했던 게 음. 이제 생각하는 고개 상현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 보셨습니다. 아, 생각하는 고개. 생각하는 그래서 고개. 그 스필 글 제목이 상현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개를 넘으면 이제 집인데 이제 집에 가면서 하루 동안의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 걸어가면서 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네. 내가 뭘 했고 네.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내일은 예. 뭘 해야 됐고 그렇죠.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고개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희 문화원의 박수진 과장이 맨날 아리랑 고개 이거보다는 좀 정릉 고개로 해야 되지 않나. 네. 계속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야 그냥 아리랑 말이랑이야 이랬는데 네. 박수진 과장 대단한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또 아시는 분은 또 알고 네. 저희는 또 역사를 전공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잘 모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한국 전쟁 관련된 속히 말하는 이제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죠? 이거 쓰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현대사 자료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누굽니까? 김성칠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역사학자신데 역사학자시죠. 어디 교수님이셨죠? 이제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6.25 전쟁 당시에 돌아가셨죠. 피난지에서. 네. 예. 근데 김성칠 교수님은 이제 사학자라는 어떤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기를 이렇게 굉장히 꼼꼼히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이제 인민군이 넘어와서 이제 약 석 달 동안 서울을 이렇게 점령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인공치하라고 부르죠. 지금은 보통. 그쵸. 예, 예. 그때 이제 조선주의 인민공화국에 점령했었던 그렇죠. 상황 속에서 예, 예. 이제 그때도 이제 숨어 계시면서 일기를 꼼꼼히 하루하루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안 가시고 네네. 그 정릉 속 숲자락 산자락에서 숨어 계시면서 그 상황을 네. 다 일일이 예, 예. 야 역시 사학도로서 그렇죠. 예.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신 예. 분이군요. 이제 그런 기록이 계속 내려져 오다가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약간 금기시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군사 정권이고 예, 예, 또 예. 기록 문화들이 조금 억압되어 네, 네. 있고 예, 예. 세상에 잘 드러나지 못했고 예.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와서 이제 그런 게 다 풀리면서 창작가 비평사에서 이제 네, 지금 여기 뒤에 화면 보면 창작가 네. 비평사에서 93년도에 네네. 초판본을 발행을 했네요. 예, 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세상에 그 당시 상황에 다 이렇게 또 됐고 그렇죠. 1950년 그때 여름의 상황이 어땠는지 네.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죠. 네.
이분은 또 이분도 그러면 송가정에서 이분도 예, 그렇습니다. 송가정이 송가- 미랑손 씨, 의창군파, 예, 집성촌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녀 이런 때는, 다양한 분들이 예, 또 사셨군요. 예, 워낙 그게 서울에 가깝고 자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그런 장소 같습니다. 네. 좀 재밌는 게 이 김성칠 선생님께서는 정릉동이랑 도남동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리랑 고개랑 이 도남동 그 네, 한성내역 쪽 방향 이렇게 가는 길 요 루트처럼 돼가지고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해안문 안으로 향하는 것을 네. 보았는데 이게 북한 맞죠. 탱크가 예, 그걸 그러니까 직접 북한 탱크가 이렇게 미아리곡에서 미아리곡에 넘어와가지고 저기 그 해화문을 지나서 예, 해안문 지나서 해안동 로타리 예, 쪽으로 예. 가는 거를 네, 눈으로 다 보시는 지켜보신 거를 또 거죠. 기록을 하신 거군요. 예, 예. 네. 이제 또 인민위원회 뭐 이제- 선거라든지 그 참혹상을 또 눈으로 다 예, 보셨다고. 예, 그렇죠. 이제 당시에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정릉동에 들어와서 이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주민들을 이제 계속 동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 했던 것이 이제 계속 학교에 이제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강연하고 이렇게 선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민 재판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일기에 다 적혀져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정릉 능역에서 많이 모였다 그럽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무가 그 능역이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소나무도 때문에 있고. 이제 폭격을 피할 수 있기가 좋기 때문에 그 숲에서 많이 이제 회의 같은 거 인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아. 적혀 있습니다. 또 그늘도 지고 또 여름이잖아요. 예, 예, 예. 한국 전쟁 그렇죠. 발생 당시가.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역사 앞에서 글을 읽고 정릉동의 주민들이 한국 전쟁을 겪은 상황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네. 그때 애로 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을 왜 이렇게 더 일차적으로는 이제 식량이죠, 식량.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내려왔는데도 이제 서울 사람들을 위한 식량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던 거예요. 예. 일단은 기습적으로 이렇게 예, 한 예. 거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식량이 완전히 다 곡식이 바닥나고 특히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보릿고개가 한창일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월 달도 그때쯤 그렇죠. 됐으니까. 뭐 식량이 뭐 나온 것도 없고 거의 예, 다 예. 있는 식량마저도 소진된 상태고. 예. 또 되게 가물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아, 예, 예. 한국 전쟁 그 당시에 여름이. 여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이제 정릉동 사람들은 주로 이제 호박밭이 정릉에 많았다고.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다른 것도 책을 보고 성북구 네. 조사를 해보면 근데 마사토 지역도 많고 그래서 논농사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네. 다 밭농사를 하는데 그 주력이 호박이 있더라고. 호박. 네, 호박골. 호박. 예. 네. 호박이 맞아. 그 열매도 먹기 좋고 잎도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쌈 싸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전쟁 기간에 많이 먹었고 이제 또 안 될 그것도 없을 때는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제 도토리 다 이제 따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게 기록이 이제 일기에 잘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뭐 인민재판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것처럼 뭐 반독 우익 인사 색출하고 또 학살하고 또 납북시키고 이런 과정의 그런 현지 상황들이 네. 이 역사 앞에서라는 네.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군요. 예, 이런 기록이 전국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많이 없죠. 예. 네, 그런 그래서- 생생한 그런 현장을 그래서 느낄 수 굉장히 우리한테는 현대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귀중한 기록이고 네. 그런 배경이 정릉동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 점이 정릉동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고장에 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네. 어떤 인물이 있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김교신 선생님 관련된 네.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이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정릉동은 또 새로운 모습도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다 그 서울로 미아리 서울로 고개도 오는 그렇고 거예요. 아리랑 네. 고개도 뭐 그러니까 정릉 고개도 나왔지만 예전에 이제 토막골 나오고 막 이렇게 네. 했는데 이 한양 성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네. 점점 더 외연으로 확대가 되는데 특히 정릉동 쪽에 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예.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네, 박수진 네. 과장도 맨날 얘기하면 형
기네스북 오른 학교 알아? 딱 이러더라고요. 예. 야 기네스북에 오른 학교가 있냐 성북구에 했더니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알고 봤더니 바로 숭덕 초등학교. 네 숭덕 초등학교죠. 예. 어떤 상황이었죠, 백 팀장님? 숭덕 이제 초등학교? 이제 숭도 초등학교는 이제 정릉동에 딱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 있었던 딱 유일한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었을 텐데 그때 초등학교가 하나였다 보니까 사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건 예사고 야, 그리고- 그러니까 교실은 한정되어 있고 예, 예. 학생 수는 많으니까 예. 사교대를 한 거죠. 그렇죠. 예. 한 교실에 예, 하루에 예. 4번을 돌리는 거군요. 네네. 야. 저는 그런. 아 여기 자료 를 보니까 있네요. 당시 숭덕초등학교가 세계 최대의 초등학교라고 예. 불명예를 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 이때인데 123학급에 1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야 엄청나네요. 예. 대체로 이제 이쪽 성북구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네. 도남초등학교나 숭인초등학교도 10,000명은 안 되지만 거의 9,000명, 8,000명 되는.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분들 예, 예. 동창회 동문회는 엄청나겠는데요. 예. 11,000여 명이 초등학교, 그렇죠. 숭덕초등학교 또 예. 하나- 자랑스럽겠는데요. 예. 이분들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 정릉 네. 마지막 능참봉에 예. 또 아드님이 정릉 제실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가 예. 구슬 녹취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 저희가 우연 그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 저는 능참봉이신 분의 아드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제 명동에서 지금 서제국 그 예. 마지막 능참봉의 예. 아드님인 마지막 능참봉. 서완석 씨. 예. 서완석 교수님이시죠, 이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때 지금 이제 그 이분께서 이제 당시 정릉 제실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정릉 지금 제실을 복원했는데 그 기억에 많이 의존해서 복원을 했다고 그런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신문 예. 기사 나온 거 자료 사진 있나요, 혹시? 사진은 안 가져왔네. 이건 안 가져왔어요. 아, 160. 아, 이거. 네. 이건 예. 없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또 스카이 아파트 네네. 오래된 아파트 좀 위험했던 곳인데 어쨌든 예, 잘 철거. 또 예. 철거를 하고 새로운 또 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공간으로 또 지금 네.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네. 스카이 아파트 스카이 아파트도 또 동방주택 이런 것들 또 궁금해하시는 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스카이 아파트는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하늘. 스카이 하늘과 관련이 있는 어떤 분들은 또 뭐 서울대 연대고대 뭐 그런가요? 학생들 다니는 아파트인지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는 이제 네. 그 스카이들이 아니고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북악 나온 스카이. 그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북악 스카이웨이가 만들어졌을 때 함께 만들었던 그런 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북악 스카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신조 그렇죠. 북한에서 들어가지고 김신조 청와대 사건이 있은 습격하려고 이유로 했던.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주변에 이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음. 도로를 이제 북악산 일대에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 아파트고 북악 스카이웨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판자촌 무허가 주택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철거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스카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게 또 그쪽 보면은 이제 그 흥천사랑 예. 정릉 사이에 또 예. 교수단지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건 이제 그 서울대 이제 공대 그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들 이분들께서 이제 민간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했던 이제 그런 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민간 조합이 추진한 주택 단지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예. 또 살기 좋고. 예.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 처음에 제가 문화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현장 조사를 쫙 가는데 네. 정릉이랑 흥천사 쪽에 교수단지 지나가면서 재밌었던 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 문패 앞에 꽃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예. 하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슈퍼 아주머님한테 좀 말 좀 여쭙겠습니다. 왜 문패 밑에 다 꽃이 있나요? 했더니
재개발을 반대하는 집은 꽃을 이렇게 네. 놨다고 했던. 예, 한때 재개발 그런 바람이 불었다가 지금은 좀 이제 보류된 상태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또 예. 문화재 지역이고 이러니까 예, 논란이 예, 예. 많았겠군요. 네. 일단 그런 또 현상을 보니까 제가 좀 신기했었거든요. 교수단지도 가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네. 굉장히 요새는 아름다운 또 동네가 정원 축제 예. 같은 거 하고 또 예, 예. 문을 개방을 하면서 결혼식도 하시고 예. 또 골목골목길을 또 꽃을 이렇게 또 심으셔가지고 되게, 네.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동네가 예. 된 것 같아요. 네. 흥천사랑 정릉이랑 갈 때 같이 음. 이제 가보시면은 좋은. 야 동네가 이렇게 아닐까 백 생각합니다.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얘기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어느덧 또 한 회분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그러면 이제 우린 예. 또 문화예술인들의 또 보호가 네, 또 정릉도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 유명한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도 그렇죠. 살았던 곳이고 또 고바우 만화가 김성환 김성환 선생님. 화백도 계셨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네. 좀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